지난 3월 18일 4년 8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됐습니다. 17일엔 분향소에 자리했던 289명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치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해 빛나는 별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은 201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4.16 생명안전공원 건설 예정지입니다. 현재 이곳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산의 중심인 화랑유원지에 시민 모두가 찾는 화랑유원지,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이 찾는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인 이 화랑유원지에 개인을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낙골당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에 봉안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그동안에 살아왔고 또 놀던 곳, 지나다니던 곳, 추억에 담겨있던 곳, 이런 것들에 나는 근접해 있는 게 추모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진실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5년째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산시는 치유가 되지 않은 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다시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유가족을 치유하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현장 토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러니까 화랑유원지 내에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곳에 4.16 생명안전공원이 생기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가재정지원 대상 재단으로 재단법인 4.16 재단을 선정하고 안산시 추모시설 가칭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기본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추모위원회가 2016년도에 후반에 만들어져서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위원회에서 100% 찬성이 안 됐어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되고 이제 구책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국책사업으로 넘어가서 다시 2차 추진위원회라고 꾸려졌죠. 꾸려져서 5번의 회의를 거치고 이제 국책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2월 28일 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우리 재단과 함께 생명안전공원 부지 확실하게 발표를 한 거죠. 4.16 생명안전공원이 추진된 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2014년 11월 17일 국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률을 통과시킵니다. 이후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5년 1월 13일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1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제4장에는 추모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4장 추모 사업 등 제36조 국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제37조 1.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이미 2015년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 사업 법률이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모든 운영은 국무총리 소속인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피해 가족들 그다음에 2017년도 시민들 토론회 2번 했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안도 나와 있고 지금 용역은 하고 있잖아요. 용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피해 가족들의 지금 워크숍도 일반부터 10반까지 그다음에 생존자까지 해서 지금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좀 용역에 시민과 유가족의 안을 좀 넣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화랑유원지 내의 안산시 추모시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조성 방향,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 친화적 휴식 공간, 전 국민이 함께하며 생명과 안전 존중을 일깨우는 문화공원, 시설 내용, 시민들의 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하화나 예술적 형태를 도입, 자연 친화적,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개념의 추모공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공간, 권위적이지 않고 작고 아담하게 낮은 곡선형의 긴 벽 등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안산시 추모시설 즉 4.16 생명안전공원의 기본 방향 안에는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명과 안전 존중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전제돼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중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개념의 추모공원 조성. 이런 기본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4.16 생명안전공원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주민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고 말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안산 시민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곳은 화랑유원지입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거기 그 추모공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는 없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조정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안산시의 현안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안산시에 그것도 시민들의 공원인 화랑유원지에 들어설 4.16 생명안전공원이 어떻게 건립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의견이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한 일반 시민도 있었지만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어디 사세요? 백운동. 백운동 이쪽 공원동 쪽에 사시는구나. 이쪽에 이제 추모공원 생기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혹시 그 추모공원 생기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납골당해서 이렇게 너무 안 좋게만 한 것이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시민은 봉안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이때 지난 2019년 3월 7일 안산시청 앞에서는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는 안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 안에 뭐 기념탑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공원처럼 꾸며주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처럼 하는 거를 저는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납골식으로 이제 그 지하로 이제 해서 묻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묘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별로 그쪽 시민들도 그렇고 보기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저도 반대고 구도시가 반대 집회를 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 이유 첫 번째, 반대하는 시민들은 혐오스러운 납골당이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봉안시설이 4.16 생명안전공원에 들어온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봉안시설이 4.16 생명안전공원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자, 시청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전화로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나간다든가 이러면 우리 부서 직원이 뻔해요. 우리 직원들이 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찾아내라고 엄청 몰려와서 사무실 뒤엎고 갑니다. 진행사항 궁금한 것만 전화상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려워요. 지금 시기에는. 시청 담당자는 인터뷰를 거절한 이유는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한 항의가 거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거절하는 대신 현재 봉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봉안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봉안시설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북조실에 갔다 온 다음 바로 보도자료를 뿌린 것을 보면 안산에서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를 제외한 다른 곳에 설치하면 된다. 그런 식이잖아요. 이제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지역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거죠. 집회하시는 분들은. 시청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안산시에 추모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랑유원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랑유원지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인지 다시 시청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추모시설을 반대하는 그분들 말씀인 거고 이걸 다른 데로 옮기면 다른 데서 또 반대하겠죠. 일단은 우리가 추모시설 장소가 5곳 후보가 있었고 화랑유원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실시한 국무조정실 용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거죠. 시청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안산시 어느 곳이라도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로 지정되면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추모시설 장소 후보지 5곳이 있었지만 관련 지역 시민들이 반대할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봉안시설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됩니다. 거기다 뭐 이렇게 건립 비 같은 거나 거기다 하나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뭐 낙골이나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그거는.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4.16 생명안전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추모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두 번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산시 추모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치유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가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3년 동안 화랑유원지에서 있으면서 솔직히 초지동이나 고잔이동이나 삼부동 사람들한테 그 활용을 못한 거에 대한 또 감사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다시 와서 주저앉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안산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은 안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2014년 4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안산시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서기도 했고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좀 했죠. 그래서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또 뭐 간식거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챙기는 일들을 좀 했죠. 이웃이었고 가족이었던 안산 시민들. 안산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챙기기도 했고 분향소도 진실 규명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대한민국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울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골목 경제가 붕괴돼도 안산 시민들은 참고 견뎌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아픔을 함께 하고자 만 5년 동안을 함께 아파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산의 중심인 화랑유원지에다가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세월호 낙골당을 세우겠다는 야망 때문에 안산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진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도 있습니다. 점점 흐르는 시간 앞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은 지쳐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 세월호 참사는 안산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안산시의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많은 유언비어로 다정했던 이웃 사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제작진은 안산시 추모시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해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말 중 유가족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시민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세월호가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뭐 자식을 잃으면 마음에 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이렇게 많이 지났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데로 보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계속 안고 가면 스스로 부모님 스스로도 삶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굳이 여기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자기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이 안 됐다 그냥 불행한 일에서 그냥 여기를 봐주니까 야 그냥 아주 그 세월에 실신하는 게 아주 그냥 중앙통합해도 뭐 그냥 아주 그냥 짜증내 자꾸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이야기는 이제 지겹다.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세월호 참사 5년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의 말을 듣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들은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나 이 안산 시민들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랑 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이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5년 동안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진실을 알아가면서 절망했고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탄생한 유언비어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마 서로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서로가 생각이 좀 다른 것들은 저는 이게 접어두고라도 인정해 주더라도 무슨 뭐 공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이렇게 좀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극소수의 뭐 단체들만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좀 섞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지지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유가족과 안산 시민이 소통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여기서 보편적으로 안산시에서 20년, 30년 이상을 살았고 저 화랑유원지가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손을 잡고 김밥을 사서 같이 놀았던 장소,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가르쳐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애들이 여기서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와야 된다. 그리고 앞에 단원고가 보이기 때문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애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흩어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애들을 한 곳에 좀 모아야 된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앞으로 안산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유가족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인 이곳, 학교가 보이는 이곳,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안산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산 시민분들께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간담회 다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더 깊숙한 데는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안산 시민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생명안전공원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우리 유가족을 불러서 간담회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짜의 수를 우리 유가족이 직접 가서 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시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납골당이 들어온 다음에 이 말만 하지 생명안전공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전혀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안산 시민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생명안전공원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간담회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추모공원은 건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수행돼야 할 것은 진실이 하루빨리 규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시는 세월호의 아픔을 봉합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과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 수습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픔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 뒤로 멀리 단원고등학교가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돌아보면서 제작진은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치유하고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